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고 있는 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 20년, 이건 2년, 20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베테랑 본이입니다. 자, 혹시 캐나다로 들어오시려고 아니면 캐나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기서 어떻게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행 상품을 통한 관광이 아닌 이상은 이곳 캐나다로 오시는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나봤던 분들, 나름대로 그 부류를 나누자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 그런 가족들을 만나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 공부를 위해서 부모가 아니면 부모 중 한 분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여기서 공부하려고 유학차 아니면 어학 연수차 이렇게 오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라고 한다면은 이곳 현지 캐나다인하고 결혼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처럼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으로 오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안타깝긴 하는데 불법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서 살아가면서 잘 풀려서 영주권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법 이민으로 와서 거주하시는 경우는 제가 추방당하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불법 이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한 경우 이 모든 분들이 다 거쳐가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첫 번째 관문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 궁금하세요? 그러면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큐! 자, 이곳 캐나다에 오는 이유들 대충 제가 아는 몇 가지를 분류해서 나눠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아니면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꼭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낯선 나라로, 낯선 땅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오는 이곳에서 만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멘토가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내가 어디에서 거주하냐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으로 바로 호텔을 예약해서 이곳에 호텔로 머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왜냐면은 호텔을 거주한다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혼자 1인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함께 동반하는 경우라면 이 호텔에서 거주하는 건 관광이 아니라면 한 달씩, 두 달씩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어비앤비. 아마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온라인으로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동네의 지역적인 상황을 잘 모른다면은 조금은 신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몇 달 전에 제 남동생 가족이 왔다가 갔습니다. 남동생이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다가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곳을 찾아가는데 온라인상으로 10분 거리라고 해서 동생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 줄 알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요? 걸어 못 다닙니다. 왜냐면 하이웨이를 타고도 10분 정도로 가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도 어려워요. 이게 한적한 동네라서.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로 어딘가를 예약을 할 때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곳을 잘 아는 곳이라면, 그리고 짧게 하는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으로 에어비앤비로 머무는 거는 살짝 아니면은 조금은 신중하셔야지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그냥 바로 뭐 하우스를 렌트한다든지 아니면은 콘도를 렌트한다든지 이렇게 렌트 계약을 바로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경우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그냥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그렇게 렌트를 하거나 또는 또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매매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내가 직접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하지 않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놀수욕이라고 해서 그 놀수욕 지역에 사는 거를 모든 사람이 선호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저만 해도 편리성은 있지만 그곳에서 거주하는 거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언급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직접 여기 와서 지내다가 그러고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렌트의 경우는 최소한 1년 렌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계약을 한 경우 어쨌든 이 1년간은 제가 렌트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나 아니면 매매 아주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홈스테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민자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주거 형태라고 봅니다. 홈스테이. 이 홈스테이 경우는 저도 홈스테이를 통해서 처음 캐나다 랜딩했을 때 이곳에 적응을 했습니다. 홈스테이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곳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말고 다른 가족이 또 같은 기간에 홈스테이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홈스테이라는 게 방을 그러니까 집 전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방 하나 아니면 방 2개 이런 식으로 룸만 렌트해서 사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가족, 이민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어떤 그 불안감을 나눌 수도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에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그 당시에는 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식사 2번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항 픽업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비용은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식사 2끼 포함해서 하루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불에서 120불 정도 차지를 했거든요. 그럼 30인이면은 3,000불에서 3,600불 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곳 현지 주변 환경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현지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저는 홈스테이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홈스테이를 통해서 얻는 정보, 진짜 정보들 이게 또 은근히 많아요. 그분들이 나눠줘요. 왜냐면 홈스테이를 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 공부를 하거든요. 물론 모든 홈스테이가 다 그렇다고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진짜 발품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조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 여기 이민 오기 전에 정말 저는 온라인으로 이민일기, 누구누구의 이민일기, 누구누구의 이민정착, 누구누구의 이민생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왜냐면 가짜 정보도 있고 약간 허위 정보도 또 과장된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두 개만 본다고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쭉 매일매일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야지만 그렇구나, 여기가 괜찮겠다, 이런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 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한두 군데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전화가 된다면 가능하면 전화 연락으로 그 부분도 정확히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마지막 이 5번째는 내가 여기 현지에 친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이 있는 경우 그 지인의 집 아니면 친척의 집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 조금 불편한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이 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게 민감하대요. 거기다가 친척 집이라고 또 지인 집이라고 그냥 공짜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돈을 들이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향후에 관계가 불편해질까 안 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오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작하는 캐나다 정착의 첫 번째는 처음 내가 어디서 거주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주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인터넷으로 뒤져서 그래서 직접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How to Canada 정착입니다. 이 1편 드디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